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원주 지역 오늘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가 되겠네요. 경남 내륙 지역 올여름 첫 번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온이 벌써 23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낮 기온이 29도에서 30도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더위가 지속되면서 좀 노약자분들 좀 외출 자제하고요. 또 야외 활동 시 그늘에서 자주 휴식도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건데 낮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원도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횡성 모빌리티 사업의 기업 지원센터 부지를 놓고요. 지역 주민들과 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여기에 또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지역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방비가 지원됩니다. 시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도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6월 4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초중고교 등교 개학이 이뤄진 지난달 20일부터 3차 등교 수업이 진행된 현재까지 강원도내선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이 한 명도 없이 수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등교 수업이 시작되었던 5월 20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학생들은 총 390명에 달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의회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후반기 원구성 논의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수적 우위와 또 선수를 앞세워서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 자체 교통 정리와 더불어서 또 통합당에서도 부의장과 위원장직의 일부 배분 요구를 하면서 물밑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어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한해 세 번째 추경안을 추진하는 것은 48년 만의 일인데요. 이 3차 추경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표했던 한국판 뉴딜 등의 각종 대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3차 추경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하고 확정되었을 때는 석 달 내에 75%가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횡성군 묵계리 탄약고 부지의 활용 방안을 놓고서요. 강원도와 또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활용 방안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전반적으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횡성군 배고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배고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횡성군 묵계리 탄약고 부지의 활용 방안을 놓고서 좀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부지가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쉽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원주에서 그 횡성으로 들어오다 보면 원주공항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원주공항에서 조금 더 들어오시다 보면 그 좌측편에 탄약고 부지가 있습니다. 옛날 그 부대 부지인데요. 네. 그러니까 거의 횡성 시내 인근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뭐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약 한 10만 평 정도 됩니다. 네. 3만 제곱미터 넘는군요. 네. 굉장히 넓은 부지군요. 네. 근데 이곳에 현재 그 군부대가 있었는데 다 이전을 한 겁니까? 네, 그 탄약고 부대가 있었는데요. 예. 이게 행성군에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처음 그 군부대 이전 사업을 진행해서요. 예. 이미 2017년도에 그 양평으로 부대는 다 이전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빈 부대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횡성에서 다 매입을 한 건가요? 네, 그 부지 활용을 위해서 그 당시에 행성군이 3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부대 부지는 다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오, 320억이면은 이 횡성군 차원에서는 네. 상당히 많은 그 재정을 투입을 했군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 횡성군의 전체 예산이 5,500억 정도 되는데요. 예. 그 당시에는 거의 한 3천억이 조금 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300억이면 10분의 1 정도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어허. 상당히 막대한 사업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횡성군 차원에서도 이 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기대를 가지고서 또 이런 또 재정을 투입했다. 이렇게 또 유추할 수 있겠군요. 네, 아무래도 그 부지가 횡성군을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해 있는 부지고요. 그리고 또 대규모 부지였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해서 뭔가 새로운 횡성군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이 부지를 이전시켰고 또 부지도 매입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부대 이전이 2017년도에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벌써 이제 3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 부지 활용 방안 좀 어떤 논의들이 그동안에 오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그 10만 평 정도 되니까 예. 여기에 대규모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라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강원도도 그렇고요, 횡성군도 그렇고 노력을 기울여왔었는데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이 발목을 잡는 게 생겼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때문에 네. 그동안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제 여기도 지정돼 있기 때문에 뭐 대규모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뭐 건축 행위가 또 제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이게 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제 묶여 있는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네. 횡성군도 충분히 이제 사전 인지를 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네. 이런 그 제한이 있다는 건 분명히 또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 부분은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당시에 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당연히 알았겠죠. 예. 네, 그동안에 상황을 유추해 보니까 알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를 풀려고 그동안 또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선부 해제를 가장 큰 현안으로 또 끌고 왔고요. 근데 네. 이게 환경부나 원주시, 강원도 여러 가지 그 기관단체가 묶이다 보니까 잘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제 그 지역의 또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강원도 차원에서요, 이곳의 이 모빌리티 사업을 위해서 기부 네. 지원센터를 여기 이제 설립하겠다라고 이제 네네. 밝혔어요. 네.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말 그대로 이 모빌리티 기업 지원 센터가요. 지금 횡성이 우천 일반 그 산업 단지에 네. 이 모빌리티,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을 위치해서 공장을 짓고 현재 그 생산 그 차량 개발까지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인데요. 네. 소소형 화물차인데요. 이 그 전기차 생산 업체를 지원해주는 그 센터가 하나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요. 뭐냐면 차를 만들면 시험도 해야 되고 인증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인증받으려면 전라도 가고 대구, 경상도를 가서 차를 싣고 가서 인증을 받아오고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가까운 곳에 이런 인증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지원해줄 수 있는 센터가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여기 또 예산도 뭐 몇백억 정도 이제 투입을 해서 설립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어요.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좀 사실 잘 이 사안을 모르면요. 네.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도 차원에서 뭐 3,400억 정도 뭐 국비 포함해서 이 네. 센터를 설치하겠다. 사실 일반적으로 다 반가워할 만한 소식 같은데 그렇죠.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라고 이제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국비 240억, 도비 240억 정도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한 그래서 500억 가까이 되는군요. 네, 480억 정도 투입이 돼서 이 모빌리티 기업 지원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업구 부지에 대한 국민들의 그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막대한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근데 그 이 모빌리티 기업 지원 센터라는 게 국민들이 생각했던 만큼의 경제적인 효과나 지역 발전 이런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 계시고요. 네. 왜냐하면 여기가 센터가 있고요. 이게 10만 평의 부지가 필요한 거는 그
자동차를 시험하고 하려면 트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뭐 400m 주행을 하든 뭐 굴곡을 하든 뭐 이런 경사도를 올라가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의 대부분은 이 트랙을 짓는 데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그 센터가 들어가는 거는 기대보다 좀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상주하는 인구도 얼마 되지 않을 거다. 상주하는 직원도.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의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자동차 시험 그 트랙인데, 그렇죠. 예, 트랙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관리하는 인원 좀 몇 명 정도 필요한 것이지, 네. 뭐 제조업처럼 많은 그 고용 창출은 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경제 유발 효과가 낮기 때문에 다른 데와는 모색하자. 한마디로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좀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자체 어떤 그 활용도는 낮겠습니다만은, 막 이제 트랙이 완성되면은 다른 뭐 자동차 관련 여러 가지 뭐 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네. 것을 바로바로 이제 시험할 수 있고 또 지원이 된다고 네. 한다면요. 네. 뭐 다른 또 사업체들이 이제 다른 또 산업단지에 많이 또 대규모 입주할 수 있다. 이런 또 유인책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일반 우천 산업단지에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게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 기업이나 이런 걸 유치해서 강원도 행성을 전기자동차 메카로 만들겠다는 게 강원도의 생각이고 행성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다른 뭐 국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좀 유인해 보겠다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강원도가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그동안에 국민들이 반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사전 설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얘기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이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만한 이런 공론화장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업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들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안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사안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도와 또 횡성군에서 어떤 뭐 협약서라든지 뭐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그 의견 조율하는 과정들이 오픈되었어야 하는 건데 이런 과정이 좀 전혀 없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문순 지사와 전 한규호 전 군수로군요. 이게 뭐 구두로만 뭐 약속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그동안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그 강원도와 행성군 간에 그동안에 그 왔던 협상이나 협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됐고요. 예. 그래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뭔가 서류나 이런 문서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부 구두로 그동안에 사업이 진행이 됐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 차원에서는요? 예,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도 저희가 그러면 도에서도 뭔가 있으면 좀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역시나 거기도 보여줄 게 없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최무선 지사가 최근에 좀 설명회였나요?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왔다가 이제 무산되면서 이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워딩이 어떤 거였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설명회 자리를 뒤늦게 좀 열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반발의 움직임이 있고 하니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취지에서 뒤늦게 설명회를 열기로 한 거였고요. 그날 그 설명회 자리에 왔었는데 이 주민들이 나와서 반대를 했고요. 설명회 자체를 반대를 했습니다. 여는 것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최문 지사가 설명회는 무산이 됐지만 밖에서 그 행사장 밖에서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강원도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지금 현재는 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뭐 이 부지가 상수원법 문제도 있고요. 분소원법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상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론화된 자리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부분에서 또 여쭤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제 묶여 있는데 이 시험센터는 지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예. 이 부분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환경부 측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것은 지을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지원센터 말고 다른 어떤 그 고용 창출될 수 있는 이 산업단지 등을 하겠다라고 했을 네. 때 이건 현재 좀 약간 힘든 것이고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상선보호구역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주민들은 이곳에 이러한 그 좀 더 활용 방안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가능한 건가요? 행성군이 그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왔고요.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최무순 지사의 행성군 공약이요. 여기 묵계리 탄압구 부지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게 공약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래서 그동안 여러 국내 대기업을과도 접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사정도 있고 해서 전부 무산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강원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행성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장신상 이제 군수 이게 전에 이제 한규호 전 군수와 이제 도 차원의 어떤 구두 협의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여기서 네. 입장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장신상 군수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본인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고요. 그리고 선거 당시에 보궐선거 당시에 이 탄압구 부지는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또 공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강원도는 이걸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주민들은 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대체 부지도 제안을 했고 했는데 네. 현재 강원도의 입장은 여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래 끌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정부 공무회는 지금 의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하.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주 안에는 강원도에서 답변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인상 군수가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는데 이분들의 어떤 의견도 좀 많이 좀 수렴이 돼야 할 것 같네요. 지금 현재 행성읍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잘 진행이 되면 주민 설명회를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 접했을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어안이 이제 영문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군요. 아무튼 굉장히 좀 어려운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근데 문제는 이곳이 이제 군소음법 네. 또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만은 이 부분과 맞물려서도 또 역시 더욱더 이제 건축의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탄압구 부지가요, 우리 원주 비행장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정중앙, 그러니까 경로에 있는 부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인근에 있고요. 그래서 군소음법이 이제 11월에 시행되면, 여기는 무조건 소음법의 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돌려놨는데요. 1구역이나 2구역, 그러니까 제한을 세게 받는 지역으로 포함이 될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 문제이지 아무튼 제한은 받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부지 활용도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데 군소음법까지 제재를 받으면 예. 더 떨어지기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군소음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니까 군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 피해 보상을 네. 받을 수 있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이 네. 정도로 정리되는 줄 알았었는데 네. 그 대신 해당 지역의 건축 제한, 이 재산권이 굉장히 많이 제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횡성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상당히 광범위한 또 지역이 여기 포함이 되는 것인데 네. 이게 또 지역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이 탄약구 부지와 또 맞물려서요. 네. 오늘 이 지원센터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저희가 점검하는 것으로 추리겠고요.
네. 내일 그 군수호법 문제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연결해서 좀 의견 듣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횡성근 배고인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오늘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아무튼 굉장히 더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 원주시가 또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 지원 사업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요. 이 하절기와 동절기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오늘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재 지원 사업을 원주시가 진행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고 있죠. 네, 원주시가 지난달 27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 지원에 나섰는데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에 앞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되고요. 이 대상자 가운데 노인이거나 장애인, 중증 질환자를 포함해 소년, 소녀 가정이 포함된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전기와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냉방비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3달 동안 지원되고요. 가구마다 냉방비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올해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 이중구 주무관에게 듣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모든 시민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하절기는 1인 가구 7,000원, 2인 가구 10,000원, 3인 이상 가구 15,000원이고 동절기는 1인 가구 88,000원, 2인 가구 124,000원, 3인 가구 152,000원입니다. 사용기간은 하절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이며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 2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하절기의 경우 가상카드를 통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며 동절기에는 가상카드를 이용한 고지서 차감 또는 실물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올 여름에도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 여름마다 또 어려움을 겪었죠. 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지속되면 노인을 포함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폭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원주시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해 원주 지역 어르신들을 상대로 폭염 대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냉방기구도 없다는 어르신도 많이 계셨고요. 냉방기구가 있더라도 전기료 부담 때문에 틀지 않는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또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접 취약계층 어르신을 방문했을 때 폭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어르신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원주 밥상공동체는 매년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 차원에서 또 매년 폭염에 대비해서 무더위 쉼터를 또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네, 원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폭염 특별 대책으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공서나 마을회관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면 7월과 8월 2달 동안 월 20만 원까지 냉방비가 지원됩니다. 원주 지역의 무더위 쉼터는 지난해까지 260곳이 넘는 곳에 설치됐고요. 냉방비 지원을 원하는 경로당은 신청을 받아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 원주시는 그 밖에도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지 않은 경로당에도 냉방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원주 지역 400곳이 넘는 경로당에 7월과 8월 2달 동안만 냉방비가 지원됩니다. 올해도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위로 인해 어려움 겪는 분들 계실 텐데요. 원주시가 진행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사업에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자, 6월 4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